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빅뱅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죠. 빅뱅 이야기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매우 작은 한 점에서 시작한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또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38만 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뭐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소, 헬륨이 만들어졌죠.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리튬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리튬의 양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무시할 정도고요. 수소와 헬륨이 어쨌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원소라던가 우리 몸을 또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소라던가 이런 것들은 수소와 헬륨 또 리튬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외에 더 다양한 원소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 무거운 원소들, 수소, 헬륨, 리튬보다 이 무거운 원소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위해서는 이 별의 진화 과정을 빼어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별이라고 하는 녀석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별의 진화 과정과 함께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우주에 이 원자들이 만들어졌을 때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근데 이 수소와 헬륨이 우주 전 영역에 이제 균등하게 균일한 양으로 막 퍼져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곳에는 수소, 헬륨이 좀 많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적기도 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에서 어떤 곳에서 이 별이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많은 곳.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재료가 있어야지 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많은 곳, 마치 구름처럼 이 수소와 헬륨 따위가 엄청 구름처럼 뭔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성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성운. 이 성운에서 바로 별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지냐? 수소건 헬륨이건 간에 얘들은 전부 다 질량을 갖죠. 그죠? 질량을 가지면 무조건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중력입니다. 이 중력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 이 성운에 있는 수소와 헬륨들이 어떻게 되냐? 점점 모이기 시작해요. 점점 뭉치기 시작합니다. 뭉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뭔가 이런 원반 형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원반 형태요. 그래서 이 원반 형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계속해서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중심부에서요. 원반의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면 밀도가 점점 커지죠. 밀도가 점점 커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느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나요? 이 위치 에너지가 이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축하게 되면서 이 에너지가 점점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좀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어쨌건 중요한 사실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점점 별의 형태를 갖춘 상태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별이 되기 바로 이 직전의 상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원시별이라고 해요. 원시별. 또는 원시성. 별성자를 써서 원시성이라고 합니다. 요건 아직 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단계예요. 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점점 수축하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주계열성 단계입니다. 주계열성. 그럼 어떤 경우를 우리가 주계열성 단계라고 하느냐?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요. 얼마 이상? 네, 1000만 켈빈 이상.
상당히 높은 온도죠.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가 되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주계열성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별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이 태양이 바로 이 주계열성 단계예요. 주계열성 단계가 어떤 단계이냐, 원시별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기준이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돼요. 이 중심부가, 별의 중심부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요. 수소가 핵이 융합되는 과정이에요. 수소의 핵이 융합되어서 무엇이 되느냐? 헬륨이 되는 과정이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이 중심부에 있는 수소들이 어떻게 되느냐? 4개가 모여가지고 헬륨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소 핵이 융합되어서 헬륨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요. 이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바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저 태양에서 오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단계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주계열성.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근데 어쨌건 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또 이 이야기를 하려면 또 상당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 되었을 때 물리학 1을 배우게 되면 물리학 1에서도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나면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그 메커니즘까지 다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건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수소 4개가 헬륨이 되는데 수소 4개의 질량을 보면 이게 4.032 정도 돼요. 4.032. 근데 헬륨이 되었을 때의 질량을 보면 4.003이 돼요. 그러니까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질량이 어떻게 되었죠? 줄어들었죠. 이 줄어든 질량이 바로 무엇으로 변한 것이냐?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어렵죠? 이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울 그때쯤에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실은 질량이 줄어들면서 무엇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냥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000만 켈빈 이상 되면 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이 중심부에 있던 수소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바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으로 변환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고 줄어든 질량이 무엇으로 나온다? 에너지로 나온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 이게 바로 주계열성입니다. 그죠? 근데 주계열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수축한다 그랬죠? 수축하는데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이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밀어내는 압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밀어내는 압력과 중력이 어떻게 되어서 상쇄가 되어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보는 저 태양이 크기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크기를 유지하는 까닭이 이 핵융합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주계열성 단계를 거쳐가지고 또 별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별이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 진화 과정은 크게 좀 두 분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종류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이랑 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부터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은 주계열성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적색 거성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일단 이름만 들어도 어떨 것 같습니까? 클 것 같죠? 큰 별, 거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 거성이 왜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랬죠. 근데 이 별의 이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무한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한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전부 다 뭘로 바뀌겠어요? 헬륨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봅시다.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이에요. 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소가 다 타버렸어요. 타버렸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건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버렸어요.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여기에는 뭐가 없죠? 수소가 없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중력에 의해서 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이 화살표가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쨌건 수축하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온도가 내려간다 그랬죠? 아니요.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다시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여기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럼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변부가 덩달아서 온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다가 점점 이 중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기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 바깥 부분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주변부가 어떻게 되냐? 빵!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색 거성이 되는 거예요. 커지게 돼요. 그럼 이 중심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력 수축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해요. 헬륨이 모여서 탄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1억 켈빈이거든요. 이 1억 켈빈 온도에 도달하게 되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 에너지를 막 방출하게 됩니다. 요 단계가 적색 거성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헬륨도 전부 다 뭘로 바뀔까요? 그죠? 탄소로 바뀔 거예요. 탄소로 바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 못 일어나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되겠죠. 그죠? 또 수축하면서 막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별들은 이게 수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탄소가 핵융합할 수 있는 그 온도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부는 뜨거워지고 여기 중심부는 계속해서 수축하다가 핵융합 반응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서 이 중심부는 수축해가지고 뭐가 되냐? 백색 외성이 되고요. 주변부는 덩달아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압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 주변부로 우주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래요. 이 책마다 보면 행성상 성운 다음에 백색 외성이라는 단계로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는데 사실 뭐 중심부가 백색 외성이고 행성상 성운이 이 주변부가 된 거니까 이렇게 뭐 동시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지만 탄소 핵융합 반응까지는 가지 못해서 얘가 나중에 중력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되고 중심부는 주변부는 어떻게 되느냐? 압을 견디지 못하고 우주 영역으로 이렇게 퍼져버리는 행성상 성운이 된다는 거. 이게 우리 태양의 미래예요. 태양의 미래입니다. 참고로 이 적색 거성 태양도 지금까지 태양이 뭐 생겨나고 나서 살아간 나이만큼이 지나고 나면 아마 적색 거성 단계에 도달하게 될 텐데 저희랑은 조금 뭐 거리가 먼 이야기이긴 하죠. 어쨌든 우리 후손들은 그 적색 거성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금성까지
이제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있죠. 금성까지 있는 곳까지, 말이 자꾸 꼬이네요. 금성이 있는 곳까지 태양이 커지게 돼요.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1의 행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 지구까지 잡아먹힐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우리는 지구를 탈출해야 돼요. 그죠? 과학기술을 많이 발전시켜 놔야겠죠?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도 언젠가는 백색 외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들의 진화 단계고요. 이제 이것보다 좀 질량이 큰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 다른 단계인데요. 일단 같은 메커니즘으로 적색 거성이 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되느냐? 초거성이 됩니다. 이것도 겁나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똑같아요. 초거성이 되는데 이 초거성 단계에서도 똑같이 중심부의 수소가 다 타고 나면 무슨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다 타고 나면 탄소가 또 이제 어떻게 되냐? 중력 수축에 의해 가지고 얘도 탄소 핵융합 반응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아까 적색 거성은 탄소에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초거성 단계에서는 이 중심부가 또 수축하면서 온도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제 탄소도 핵융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핵융합 반응으로 이 중심부에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철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철까지 만들어내요. 근데 이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맥시멈은 어디까지냐? 이 철까지입니다. 철. 핵융합으로는 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으로는 철 이상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요거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철 이후에는 이제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철 이후에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중력 수축하면서 또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 중력 수축을 견디지 못하고 주변부가 어떻게 되느냐? 빵! 터져버립니다. 우악! 터져버려요. 이 중심부에는 뭔가가 남아있고요. 이게 빵 터져버립니다. 이 빵 터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초신성이라고 해요. 슈퍼노바. 들어본 적 있나요? 그죠? 초신성 폭발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여기저기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철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이 여기서 빵! 폭발과 함께 만들어져요. 이 초신성 폭발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무거운 물질들이 안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죠? 정말 신기한 거죠? 이게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중심부는 어떻게 되느냐? 중심부도 또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질량이 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중성자 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뭐 한 10배 이상 더 크게 되면 이제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도 별의 진화 단계에 있는 거예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블랙홀이 바로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의 최종 진화 단계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블랙홀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들 많죠? 요건 어디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뭐 고2일 수도 있고 고3일 수도 있고 물리학 2를 배우게 되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면 블랙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물리학을 선택하세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건 이런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별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건 좀 너무 많이 얘기하긴 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뭔가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아서 조금 오반을 했습니다만, 어쨌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별의 진화 단계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철까지 만들어내고, 그리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더 무거운 물질들이 어떻게 되었다? 만들어졌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태양계,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는 수소와 헬륨 이외에 또 다양한 무거운 물질들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이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지우고 나서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별이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별의 중심부의 핵융합을 통해 가지고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철까지 만들어지고 더 무거운 물질들은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다시 한번 핵융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이 무거운 물질들이 막 우주 영역으로 흩어지게 되겠죠. 그 물질들이 흩어지면서 기존의 성운에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섞여 있는 성운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돼요. 기존에도 뭐 성운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이제 무거운 물질들이 섞여가지고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 성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원소들이 섞여 있는 성운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시 성운입니다. 그러면 이 성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축하면서 무엇을 형성한다 그랬죠? 무엇을 형성한다고요? 이런 원반을 형성한다 그랬죠. 원반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원반의 중심부에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무엇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요. 분필이 잘 안 나오네요. 별이 만들어지고요. 이 주변부, 원반 주변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서도 이제 무언가가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느냐? 미행성이 만들어져요. 주변에도 물질들이 있죠. 얘들이 뭉쳐가지고 별까지는 안 되지만 행성이 되기 위한 미행성이 만들어집니다. 미행성, 그러니까 행성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좀 작은 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행성이 만들어져요. 이 미행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뭐요? 행성이 만들어지죠.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보세요. 요 과정에서 이제 미행성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미행성 만들어질 때 이 중심부는 별이 된다 그랬죠. 핵융합 반응을 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별이 되는 것이니까 온도가 뜨거운 중심부 때문에 이 주변 물질들이 조금 밀려나게 되겠죠. 밀려나는데 가벼운 물질들은 좀 멀리까지 밀려나게 되고요. 그리고 무거운 물질들은 가까이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태양과 가까이 있는 행성과 태양과 멀리 있는 행성의 구성 요소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멀리 있는 곳에는 주로 어떤 애들이 가겠어요? 그죠?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멀리까지 밀려나게 될 거고요. 태양 가까이에는 무거운 애들, 뭐 예를 들면 철, 또 뭐 산소, 또 규소, 이런 애들이 멀리까지는 못 밀려나고 가까이 밀려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 원소들이 조금 다른 행성, 주 구성 원소들이 좀 다른 행성들이 구성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태양계 주변에 행성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수, 금, 지, 화, 또 뭐 있어요? 그쵸? 목, 토, 천, 해, 명왕성까지 얘기하시면 나이를 조금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로서는 명왕성이 나오면 안 돼요. 명왕성은 외소 행성으로 퇴출된 지 뭐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그죠? 자, 수금지와 목토천해의 8가지 행성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4개 끊어서 나눴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물질들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 4개와 요 4개가 서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수금지화의 대표적인 행성 누구겠어요? 당연히 지구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수금지화를 행성 8개 중에서 이 4개를 묶어가지고 이 수금지화를 어떤 행성?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요. 목토천해 대표 누구입니까? 목성이죠. 얘들을 우리가 목성형 행성이라고 해요.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얘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구형 행성이랑 목성형 행성 한번 비교 좀 해보도록 할까요?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형 행성 그 다음에 뭐요? 목성형 행성 자, 좀 기준에 따라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혼자 줄 긋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부터? 구성 원소부터. 주 구성 원소들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태양과 가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물질들은 멀리 튀겨나가지 못하고 지구형 행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구성 원소들이 지구형 행성을 만드는데 어떤 거죠? 철, 그리고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이런 애들이 이제 지구형 행성의 구성 원소가 되고요. 목성형 행성은 좀 가벼운 애들. 어떤 애들이죠? 수소, 헬륨 이런 애들이 이제 목성형 행성의 주 구성 원소가 되고요. 반지름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지름은 지구형 행성이 클까요? 목성형 행성이 클까요? 그림 본 적 있죠? 목성이 지구보다 훨씬 크죠? 그죠? 그렇습니다. 목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반지름은 목성형 행성이 크고 지구형 행성이 작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 수소 헬륨이 우주에 더 많지 않습니까? 우주의 대부분을 수소와 헬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이 많으니까 얘네가 많이 모여가지고 만들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들은 양이 적으니까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질량은요? 질량은 어때요? 얘가 많고 크니까 얘가 어떻고? 얘가 작고 아닌데 많은데 얘 가벼운데? 잠깐만 얘는 작은데 무거운데? 헷갈리죠? 질량은 누가 크냐? 목성형 행성이 더 큽니다. 지구형 행성이 더 작고요. 생각해보세요.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자, 철이 무겁습니까? 솜이 무겁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솜은 집체만큼 있고 철은 쇠구슬 요만한 거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는 어떤 게 무거워요? 솜이 무겁죠. 똑같은 거예요. 얘는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으니까 무거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무거운 원소긴 하지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작아요. 아시겠죠? 그럼 밀도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철이 무겁냐 솜이 무겁냐 했을 때 바로 철이요 라고 대답하는 까닭이 밀도를 가지고 질량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밀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으로서 그러니까 같은 크기만큼 떼어내었을 때 질량을 비교한 게 밀도예요. 그럼 보세요. 당연히 요거는 평균 밀도입니다. 평균. 당연히 지구랑 목성이랑 같은 크기만큼 딱 떼어내서 비교하면 당연히 어떤 게 더 무겁겠습니까? 당연히 지구형 행성이 더 무겁겠죠. 왜요?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크기가 깡패라 가지고 질량이 크긴 하지만 똑같은 크기만큼 떼어내서 비교하면 당연히 평균 밀도는 얘가 더 크죠. 얘는 작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 주기는요. 지구형 행성이 좀 긴 편이에요. 그리고 얘는 좀 짧은 편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 뭔가 한 가지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길고 짧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이 뭐냐? 위성이라고 하는 거 뭘까요? 우리 지구에 있는 위성 뭐 있습니까? 아니면 인공위성 말고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위성 말고 그죠? 위성이라고 하는 건 달이 있죠, 달. 그러니까 별 주변을 공전하는 건 행성. 행성 주변을 공전하는 게 위성이에요. 이 정도는 알죠? 그죠? 위성. 자, 지구에는 생각해보세요. 위성 몇 개 있어요? 달 하나 있죠? 근데 목성 가지고 얘기해봅시다. 목성에는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성이 79개가 있대요.
그러면 대표 지구랑 목성만 비교해봐도 위성 누가 많습니까? 지구형 행성이 적고요. 목성형 행성은 엄청나게 많죠. 그죠? 위성은 이런 차이가 있다. 뭐 지금 이렇게 쭉 정리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걸 막 지금 막 딸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고리. 고리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구에 고리 있습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지구형 행성에 고리 없습니다. 목성형 행성 고리 있습니다. 그냥 뭐 요 정도로만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까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행성이 생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까요? 보세요. 이 미행성이 만들어지고 미행성이 뭐 충돌하면서 행성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조금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가지고 어떻게 행성, 지구가 형성되었는지 요 얘기까지 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아, 오늘 동영상이 좀 길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근데 유튜브 여러분들 시청 시간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 봤더라고요. 막 띄엄띄엄 보시나 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끝까지 보셔야죠. 학교 수업 50분인데 그거보다 지금 짧은데. 그죠? 자, 갑시다. 지구의 형성.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구의 형성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뭐 저 이야기에 대한 확장 내용이에요. 보세요. 미행성들이 만들어지죠. 이 미행성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끊임없이 막 충돌을 하게 돼요. 충돌을 하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시 행성이 미행성들이 막 충돌하면서 합쳐져 가지고 원시 행성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행성이라고 불릴 만한 단계가 되게 돼요. 이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 충돌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충돌하는 것 때문에 이제 충돌열이 발생하고요. 충돌열이 발생하고 또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되나? 뜨거워져요, 지구가. 그래서 엄청 뜨거워집니다. 물론 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처럼 뜨거워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별과 비교하지 마세요. 얘가 그 정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얘가 별이 됐겠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돼요. 무엇에 의해서요? 충돌열과 무엇에 의해서요? 온실효과에 의해서요. 이렇게 충돌열과 온실효과에 의해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무거운 원소들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요? 무거운 원소가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철 같은 것들. 철과 같은 예를 들면 철과 같은 이런 애들이 밀도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핵을 구성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산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뜨게 돼요. 밀도 차이에 의해서 뜨게 됩니다. 누가요? 규산염 물질. 얘는 가볍죠? 상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가볍다의 표현은 밀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가벼운 원소들은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 이런 물질들은 규산염 물질 같은 이런 애들은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엇을 만드느냐? 멘트를 만들게 돼요. 멘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요. 이제 이렇게 핵도 만들어지고 멘틀도 만들어지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쨌건 온도는 어떻게 되기 마련이죠? 식기 마련이죠. 계속해서 막 이게 충돌하지 않는 이상에는 식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식어가지고 이 마그마가 식어가지고 무엇을 형성하게 되느냐? 원시 지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마그마가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게 되었고 온도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공기 중에 있던 무엇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물이 되는 거예요. 비가 되어 내리는 겁니다. 비가 되어 내려서 겁나게 내려서 계속해서 내려서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다가 되었습니다. 원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체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다른 파트들을 배우면서 학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 물질의 생성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은 이제 끝이 나고 이어서 어떤 내용을 할 거냐? 그 역학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뭐 뼛속까지 물리인 고단원, 이 단원에 있는 고단원을 저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태까지 2개의 강의 올렸었고 이제 3번째 강의인데 오늘 조금 양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스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걸로 이제 학교에서 시험도 쳐야 되죠, 그죠? 특히 구미고 친구들 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 자, 까먹지 말고 과제 올려주세요. 과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